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의 재산이 10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박정희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체제의 종식 없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온실에서 자라온 세력들, 국민의 땀과 노동의 대가를 국간으로 빼돌리고 정경유착으로 부패를 키워온 이 세력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들이 함께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런 박정희 체제의 온실 속에서 온갖 기득권과 혜택을 다 누려왔던 세력입니다. 이제 와서 비박 의원들께서 탈당을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 그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득권 연대의 그런 발화를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런 기득권 연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한일 위안부 협상이나 국정교과서 문제, 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훔쳐가려는 성과 연봉제 등 박근혜표 불통 정책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 민심의 사회개혁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일단 대답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비박 신당이 친박 새누리당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지 않고 새로운 해처 모욕이 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 한몸 불사르겠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적어도 고국의 촛불 민심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 국민들은 엄동설한의 생업도 전폐한 채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일상을 불살라왔습니다. 이 정권이 땅바닥에 떨어뜨린 국격을 촛불 국민들이 지켜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기문 총장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반 총장께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친박 세력의 반기문 대망론에 이런 부패의 기득권 연장에 손 들어주시면서 의기양양해 하시던 분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고국의 촛불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성찰부터 하는 것이 고국 사랑이다 하는 것을 중언드립니다. 어제 국정조사 5차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정은석의 우병우가 아니라 피노키오가 앉아서 거짓말만 하면 코가 커지는 형상처럼 거짓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굳어지는 우병우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최순실을 모른다. 이 뻔뻔함,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이런 뻔뻔함이 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기춘과 더불어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기 탄핵을 주장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빠른 결론만이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헌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2월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점증하는 경제 위기에 초당적인 대처, 협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되어서 집안 싸움에 영일이 없는 동안에 지금 상임위의 3분의 1 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경제는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은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당이 생긴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건 챙길 건 챙겨가면서 하셔야죠. 지금 정무위원회가 아예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미방위도 소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먼저 챙겨놓고 집안 싸움 하더라도 또 신당을 만들더라도 이런 것부터 하면서 정치 기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부터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오늘 9시 40분에 가계부채 이슈 중에서 악성부채 판감 결정판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작은 성과라도 열거성을 다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만 명의 악성 부채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돌려드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민생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 해직 사태에 있었던 상지대 교수님들에게 복직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드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정책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랜드에서 알바들을 착취해서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랜드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에서 알바생들에게 줘야 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21세기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알바생들, 이들을 착취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대항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대기업이 이렇게 나왔다면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정식으로 한번 다루어서 다시는 대기업들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알바생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2시 반에는 군산지역 현대중공업 관련된 분들이 올라오십니다.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지역인 군산에 있는 사업장부터 철수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집중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이렇게 마구 펼치다가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쪽부터 고통을 주는 이런 방식의 접근법이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돼주는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어제도 버티고 끝끝내 국조특위 간사직 혹은 국조특위위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내내 청문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도 보이콧할 거면 왜 그 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만으로도 이완영 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내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라도 이분이 이 특위에서 제척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국회에서 괜히 여야 간에 힘겨루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명예롭게 사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차에 걸쳐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휘둘렀던 증인들은 한결같이 직무유기를 사실상 자백하면서까지 자신이 바보였음을 강조하는 등 비겁하고 뻔뻔했습니다. 반면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사람은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자는 김기춘과 우병우고 후자는 노승일 증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특권층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겁하고 후한무치한 자들로 채워졌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권력의 단맛을 빼먹을 때는 거침이 없었던 김기춘과 우병우는 청문회장에서는 붕어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웃으셔도 내가. 국민들이 붕어라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국가나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만 일신영달을 위한 권력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후한무치한 정권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자임하며 진실규명을 회박 놓은 새누리당 골박 의원의 모습은 정말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거머리 최순실, 삼성이라는 거대 악과 싸워야 한다는 노승일 증인의 말은 이번 최순실, 박근혜 일당과 삼성 등 재벌들이 벌린 추악한 거래를 끝까지 찾아내 응징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 국정조사, 특검수사의 소임을 제시해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은 이 나라를 더럽히고도 사지는커녕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기만 여념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 법의 단죄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거대 악과 싸워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았던 대통령과 비겁하기 짝이 없고 권력만을 탐했던 비열한 특권층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월 20일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촛불이 왜 일어났는지 민심을 헤아리라며 비성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촛불 민심이 일어난 원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권 후보로서 새누리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했던 반 총장이 과연 비선 정치인을 비판하고 대권 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5일 이 자리에서 밝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해명이 없는 것을 융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미국
법원에서 반주현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최소 13건이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반주현은 2011년 T금융사의 매니저를 청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리조트 회사인 N사에 접근하여 1,100만 불, 한화 약 120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M사로부터 7만 1,000불, 한화 약 7,800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 후 M사는 대출도 안 해주고 가져간 7만 1,000불도 반환해 주지 않아서 반주현이 속한 금융사인 T사를 상대로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T사에서는 반기문 조카 반주현은 T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밝힌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매각과 관련한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사건입니다. 반주현은 큰아버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반주현의 이런 사기 행각은 미국에서까지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반주현이 연루된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3건의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전에 미국에서 조카 반주현이 저지른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반 총장이 이끄는 유엔은 무능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우둔하며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오랜 기간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더라도 참사 당일 평일 낮 시간임에도 관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중대본 방문식까지 했던 일은 전화통화 몇 차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미용사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정호경 미용실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가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구조 실패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맥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직접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 자체 부적절합니다. 수사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의견 제시 자체가 압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정말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로만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